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9라운드 결과 확인하고 10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성남FC와 전북현대의 경기였는데요. 전북현대가 구스타보 바로 일루첸코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뽑았던 MVP는 바로 선수입니다. 자, 다음 경기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였습니다. 아마노 선수가 제카 선수의 PK 득점 이후에 아마노 선수가 동점골을 득점했고, 이후에 박호 선수와 엄원상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3대1 울산현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뽑은 MVP는 아마노 선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항스틸러스와 강원FC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포항스틸러스의 허영준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50분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양현준 선수가 이후에 헤더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1대1 경기 종료됐고, 양현준 선수가 제가 뽑은 MVP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였습니다. 수원FC 29분 라스 선수의 선취골 이후에 45분 추가 시간에 김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대0 앞서 나갔는데요. 이후에 조규성 선수가 PK로 한 골 따라갔지만 다시 한번 이승우 선수가 3대1을 만들어내는 득점, 그리고 이후에 유인수 선수가 추격골을 득점하긴 했지만 3대2 결국은 경기 종료됐습니다. 제가 뽑았던 MVP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주민규 선수가 이른 시간 선취골을 넣고 앞서 나갔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28분과 42분에 각각 골을 넣으면서 역전시켰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한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유나이티드가 빈공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제주 유나이티드가 두 경기 연속 퇴장을 당한 팀에게 패배를 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주민규 선수가 다시 한번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2대2로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제가 뽑은 MVP 역시 주민규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경질빵이라고 있었던 경기 2대0 FC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80분에 팔로세비치,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나상호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0 FC서울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 경기를 끝으로 박건하 감독은 경질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자진 사퇴가 있었습니다. 팔로세비치 선수가 이 경기 MVP로 뽑혔습니다. 자,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전북현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다음 경기였던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 역시 울산현대 승리 예측했는데 그대로 적중했고요. 다음 경기인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 무승부 예측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다음 경기인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 안타깝게도 이 경기는 수원FC가 승리를 하면서 이 경기는 예측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요. 다음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 경기는 두 팀의 무승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다음 경기였던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 역시 FC서울의 승리를 맞추면서 이번 9라운드 6경기 중 5경기 적중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 경기 이제 10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4위,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인데요. 지난 시즌 전적 3승으로 전북현대가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국은 김상식 감독이 말도 많고 탈도 받았지만 결국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결과와 경기력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북현대의 경기력이 아주 좋은 수준이었다고 하긴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전북현대가 결과적으로는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백4 전환을 할지 백3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백4를 전환했을 때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백3를 유지했을 때 좋았던 시간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백4를 좀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FC서울입니다. 서울 어찌저찌 승부차이 끝에 FA컵 3라운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한범 선수 실축하고 이럴 때만 해도, 이한범 선수가 맞나요? 어쨌든 실축을 할 때만 해도 이거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제는 FC서울이 지난해 3패를 거뒀던 지난해의 결과를 뒤집을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의 데뷔전이 언제가 될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사실 전북현대라는 강한 팀을 상대로 하려면 FC서울은 황인범 선수가 꼭 필요하지만 황인범 선수의 폼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황인범 선수의
급격한 기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안익수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김보경, 윙에는 바로우와 문선민, 톱에는 일류첸코입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송민규 선수가 부상에 회복을 했지만 어깨 탈구 부상으로 다시 한번 좀 약간의 휴식기 혹은 재활기를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빨리 돌아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바로우 선수의 기용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바로우, 오른쪽 문선민 강한 윙어들이고요. 중원에 백승호, 김진규, 김보경 하면 딱 이 선수들을 이겨낼 만한 K리그 중원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서울의 라인업 보면 양한빈 골키퍼, 백포에는 김진야,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팔로세비치, 기성용, 한승규, 윙에는 나상호와 조영욱, 톱에는 김신진입니다. 사실 김신진 선수 자리에 조영욱 선수 들어가고 오른쪽에 벤할로란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주를 줄 수 있는 라인업이긴 하지만 현재 김신진 선수를 가운데 피지컬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신진 선수가 가운데 들어가고 오른쪽에 조영욱 왼쪽에 나상호가 지금 현재 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인업이 아닐까 싶고요. 중원에 고요한 선수가 빠진 자리에는 한승규 선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밸런스가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면 그것이 제일 좋겠지만 황인범 선수가 뛸 수 없다는 가정하에 한승규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고요. 왼쪽에 김진애 아니면 이태석인데 김진애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태석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점은 경기 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전북현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원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공수에서 활약해야 하는 백승호. 사실 서울의 중원이 고요한 선수가 빠지면서 약간은 헐거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성용 팔로세비치만으로도 상당히 클래스가 있는 중원 조합이고 만약 한승규가 나온다면 그 자체로도 조금은 어려운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볼란치 자리에 서서 얼마나 좋은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 점이 가장 큰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F서울은 한승규입니다. SNS 논란 이후 첫 맞대결입니다. 과연 전주성의 야유를 이겨내고 전북현대를 상대로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 12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가 되겠고요. 지난 시즌 전격 2무 1패 제주유나이티드가 1승을 거두면서 제주유나이티드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입니다. 도대체 이 팀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3대0, 4대0, 리그에서 이렇게 2연패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 FA컵 충남 아산을 상대로 1대0 승리 거두면서 반전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과연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고 집중력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약간씩 아쉬운 점이 분명 많고 특히 곽광선 선수가 지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폼을 생각해보면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성남FC의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FC는 이런 점에서 좀 주의 내지는 대비를 잘 해야겠고요. 다음으로 제주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성남FC를 잡고 분위기를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FA컵도 그렇고 사실 제주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분위기를 이미 올려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팀의 2경기 연속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승점은 한 점밖에 따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제주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 분명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경기를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이 경기를 못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남FC 현재 흐름 생각해보면 제주유나이티드가 이 경기 잡지 못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번 시즌을 다 치르기 전에 제주유나이티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라인업으로 출전을 하게 될지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백스리에는 강혜빈, 김민혁, 권한규, 윙백에는 박수일과 이시영, 중원에는 이종성, 김민혁, 안진범, 투톱에는 뮬리치와 이정우입니다. 사실 뭐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센터백 자리에 강희빈 자리에 뭐 다른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낼 수 있는 성남의 라인업 중에는 가장 좋은 라인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원에 이종성, 김민혁, 안진범 조합이 그나마 좀 괜찮은 조합이 아닐까 싶고 박수일 선수는 주장으로서 이번 시즌 팀을 정말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김영광 선수는 매해 뭐 계속해서 뭐 지금 에이징 커브가 온다, 뭔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김영광 선수만한 키퍼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최필수 선수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김영광 선수를 예측해보고요.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 최영준, 윙에는 제르스와 링, 톱에는 주민규입니다. 뭐 더 말을 할 필요 없이 이 선수들이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 조금 더 올라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영준 선수 자리에는 윤빛가람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 키플레이어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수비수 김민혁 선수인데요. 수비에서의 구심점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김민혁 선수만한 수비수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가 성남의 백스리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구심점 역할을 잘 해줘야 선수들의 집중력도 올라갈 수 있고 수비의 전체적인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막강한 공격진을 막기 위해서는 김민혁 선수의 활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고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의 키플레이어는 제르소입니다. 성남 스쿼드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입니다. 성남의 백스리나 윙백 모두 달리기가 아주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르소가 이 점을 잘 공략을 해야겠고요. 스피드로 달 뚫는다면 그 뒤에는 쉽습니다. 주민규에게 연결을 하든 본인이 마무리를 하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뚫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르소는 이 점을 꼭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 울산 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1승 2무 1패, 완벽한 동률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병근 싸움의 첫 경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FA컵 김천 상무와의 경기, 승부차이 끝에 수원 삼성이 가져왔는데 사실 백스리로 바꿨던 기간, 이병근 감독도 인정했던 실수가 있었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 백4를 구성했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로테이션이 아닌 주전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만큼 11위라는 현재 순위에서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다, 반전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클럽식 축구와 병근식 축구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사실 첫 경기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완벽하게 클럽의 축구를 따라하기에는 뭐 피지컬적인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병근 감독이 클럽의 축구를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 그런 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현대 보겠습니다. 울산현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만한 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잊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면 분명합니다. 다만 조수혁 선수가 개인 SNS에 올렸던 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잊고 가야 하는 울산현대가 되겠고요. 과연 수원 삼성을 이기고 폼을 올리면서 리그를 계속해서 무패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 선수의 부상 여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과연 김태환 선수가 얼마나 빨리 복귀하는지도 울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양영복 골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볼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유재호,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강현묵과 김태환, 톱에는 김건입니다. 사실 뭐 팩4 라인에서는 FA컵에서는 민상기와 이한도가 합을 맞췄는데
개인적으로는 울산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울산을 조금 더 잘 아는 볼트위스 선수가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원은 이 세 명의 조합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왼쪽 윙의 강현묵과 오른쪽 윙의 김태환은 지난 FA컵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조합인데요. 지난 FA컵에서는 전진우 선수와 유주환 선수가 왼쪽 오른쪽에 각각 나왔습니다. 다만 김태환 선수의 공격력을 살리고 강현묵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살리려면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사리치 선수나 정성원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 특히 사리치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정성원 선수가 많이 뛰어다니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강현묵 선수와 김태원 선수에게 날 수 있는 찬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현대는 뭐 라인업 똑같습니다. 조현욱 골키퍼, 백부에는 이명재, 김영권, 임종은, 서령우, 중앙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사실 뭐 김태원 선수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명재 선수와 서령우 선수가 서는 게 일반적이고요. 대신에 김태원 선수가 복귀를 했다면 서령우 선수가 왼쪽, 오른쪽에는 김태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서령우 선수에게 휴식을 좀 줘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령우 선수가 휴식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수원의 입장에서는 정성원 선수가 키플레이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트위스 선수와 정성원 선수 중 어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병근 감독과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될 정성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첫 경기에서는 중앙에서 뭐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든지 뭐 플레이메이킹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봐줬지만 뭐 오른쪽 윙으로도 기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병근 감독 오른쪽 윙백으로 쓰기도 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정성원 선수가 계속해서 중원에 위치할지 어떤 롤을 부여받을지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의 입장에서는 아마노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간의 부상이 겹치면서 아마노 선수가 긴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리그에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의 중원도 흔들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노의 발끝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키플레이어는 이 정도까지 탐구를 해보겠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현재 포항 스틸러스는 3위, 대구 FC는 1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2무 1패, 대구가 1승을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다시 한번 기어를 올릴 차례입니다. 사실 포항 스틸러스가 시즌 휴식기 전까지 약간은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물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약간은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기어를 올릴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만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는 천금 같았던 휴식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조직력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포항 스틸러스의 전력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대구 보겠습니다. 대구는 속버지, 그는 도대체 결국은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카 선수의 영입은 정말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 점은 대구 FC 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무리 능력만큼은 정말 괜찮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았고, 물론 놓치는 장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제카 선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한 만큼 대구 FC가 어떤 성적을 가져갈지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평국 골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윙에는 임상협과 완델손, 톱에는 이승모입니다. 사실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동안 모세스 오그브 선수가 톱에 잘 적응을 했고 이렇게 그랬다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주전 라인업은 이렇게 좀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완델손 선수의 어떤 주전 기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시즌 말 즈음에 지난 시즌이 아니죠. 지난 라운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이전 라운드에 이수빈 선수가 괜찮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수빈 선수가 중원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허영준 선수와 김승대 선수의 부상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경기에 출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구 보겠습니다. 대구는 오승훈 골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이태희, 중원에는 이진용, 라마스, 이제 2선 내지는 1.5선의 세징야와 고재현, 톱에는 제카입니다. 뭐 사실 여기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요. 뭐 황재원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재현 선수의 폼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미지수라는 점, 이런 점들이 대구의 라인업에서는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로 넘어가 보면요. 키플레이어 포항은 이수빈입니다. 이수빈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한다면 이수빈 선수가 가장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디료 선수와 함께 중원에서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폼을 올려줄 차례인데 이수빈 선수가 본인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을지 이 점 기대를 하면서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FC의 키플레이어는 제카 선수입니다. 제카 선수 마무리 능력 하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새로운 공격진의 중심으로서 대구FC의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2위고요. 지난 시즌 전적 2무패, 인천유나이티드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FA컵에서는 유독 답답했던 공격력이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감독이 비판을 했었던 만큼 공격력이 좀 답답했는데 주전 자원들이 지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해서 괜찮은 공격력 보여줬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공격력 보여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수원FC 팬분들께서 좀 지켜보실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과연 휴식기 동안의 수비 조직력은 얼마나 상승을 했을지 이 점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단번에 수비 조직력이 확 올라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수비 조직력을 올려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그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지 수원FC 팬분들 계속해서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체력 저하가 보이기 전에 좋은 휴식기를 받았습니다. 다만 FA컵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를 맛봤는데 이 FA컵 울산현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처럼 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패배에서 잘 회복했는지가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점이 아닐까 싶고요. 변수는 강민수와 김동민의 부재 문제입니다. 강민수 선수나 김동민 선수나 퇴장 누적 징계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데 이 점을 센터백 조합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골키퍼, 백스리에는 잭슨, 김건웅, 곽윤호, 윙백에는 박민규와 정동호, 중원에는 박주호, 황순민, 니실라, 투톱에는 라스와 이승우입니다. 뭐 니실라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승우 그리고 톱 자리에 뭐 김승준이나 김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라스 이승우 조합도 빅앤스몰 조합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FC의 공격이라면 그런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빅앤스몰 조합이 트윈타워 조합보다는 확실히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정동호 선수 혹은 신세계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뭐 정동호 선수가 나오던 신세계 선수가 나오던 각자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김동원 골키퍼, 백스리에는 델브리지, 오반석, 김준엽, 죄송합니다. 윙백에는 민경현과 오재석, 중원에는 여름과 이명주, 이선에는 김도혁과 아길라를, 톱에는 모고사입니다. 뭐 사실 오재석 선수가 복귀를 했고 센터백 조합에는 김동민과 강민수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김준엽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왼쪽에는 민경현 선수와 이주용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텐데 FA컵에서 이주용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경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키퍼 자리 이태희 선수가 돌아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 좋지 않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를 한 번 더 믿어보는 전략을 그런 느낌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독 인천에서 약간
버벅임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수원FC는 이승우입니다. 팀의 분위기도 함께 살리는 선수이자 이제는 수원FC 내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승우 선수의 폼도 많이 올라왔고 이승우 선수의 자신감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승우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강력한 수비진을 상대로 얼마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역시 무고사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원FC의 수비진은 아무리 올려놨다고 해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서 선수가 이 점을 얼마나 잘 공략해내는지에 따라서 이번 경기가 인천 유나이티드가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무거서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다득점하면서 5월 이달의 선수상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김천상무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김천상무 현재 순위는 6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8위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상무입니다. 조규성과 권창훈이 실축을 해서 기사에서 나오기도 했죠. 이게 뭐 국가대표가 맞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르지니도 실축을 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실축을 하는 게 페르티키 기자 승부차기입니다. 사실 뭐 이 선수들도 실축을 하고 조규성이나 권창훈도 실축을 하는데 누가 실축을 하든 뭐 어떻습니까? 사실 뭐 실축을 한다고 깔 수 있죠. 실축을 한다고 깔 수 있지만 이걸 보고 뭐 국가대표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왜 뽑고 이탈리아는 조르지니를 왜 뽑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천상무는 계속해서 몇몇 포인트들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짚지 않아도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조규성 선수가 폼이 안 올라왔을 때 나오는 벽치기라던가 아니면 중원에서 풀어주는데 약간의 패스 미스가 나온다던가 이런 점들은 김천상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미스들인데 지난 FA컵에서도 약간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김태환 감독이 되겠고요. 권창훈의 폼이 많이 올라왔기를 바라야 하는데 사실 승부차기 실축으로 인해서 자신감은 약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상무는 권창훈 선수의 자신감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온더볼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조규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점은 감독의 전술도 전술이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김천상무라면 선수들끼리도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김천상무는 이런 점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원FC 상대하기 어려운 연스볼입니다. 사실 뭐 최용수 감독의 축구라고 하면 또 수비진이 강력한 수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기인데 FA컵도 깔끔했고 강원FC의 최근 경기 흐름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원FC는 계속해서 좀 나아갈 것 같고요. 다만 톱이 없습니다. 이정엽도 없고 디노도 없고 과연 누가 톱을 볼지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김천상무입니다. 구성윤 골키퍼, 백포에는 유인수, 박지수, 정승현, 강윤성, 중원에는 고승범, 그리고 뭐 이영재, 권혁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윙에는 김경민과 권창훈, 톱에는 조규성입니다.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라인업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센터백 진에 뭐 하창래, 연재웅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겠고 뭐 윙의 왼쪽에 최근에 김경민 선수의 출전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전 빈도를 늘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원 보겠습니다. 문제의 강원인데요. 유상훈 골키퍼, 백스리에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강지훈, 중원에는 김동현과 고바야시, 그리고 이선에는 양현준과 황문기, 톱에는 김대원이 예상됩니다. 뭐 할 말이 딱히 없죠. 톱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지금 톱을 볼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부상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B팀 선수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서민우의 톱 기용도 뭐 안 나올 수 없는 일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김대원 선수의 스피드를 살려주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내지는 펄스나인으로 기용이 되면서 양현준과 황문기의 공격력을 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출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예상 라인업을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김천에서는 역시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선수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긴 어려운데 이제는 권창훈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고요. 김천 공격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대 선수, 고승범 선수, 어떤 선수 다 키라고 할 수 있지만 권창훈이 살아나는 게 진정한 김천 상무 공격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천 상무에서 권창훈 선수의 폼을 올려줘야 차후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에 가는 데에서도 권창훈 선수의 폼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광원은 역시 김대원입니다. 토비 득점을 못하면 김대원이 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김대원이고, 김대원 선수가 펄스나인 역할 혹은 뭐 다른 여러가지 역할로 출전하면서 얼마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지, 이 점이 강원FC 공격 혹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했고요. 승부 예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 먼저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북현대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성남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인 수원삼성과 울산현대의 경기, 울산현대가 뭐 체력 리스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점치겠고요. 포항슬러스와 대구FC의 경기, 포항슬러스가 잘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포항슬러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다음 경기 수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공격 대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강한 수비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천유나이티드의 승리를 보겠고요. 마지막 경기 김천상과 강원FC의 경기는 자강두천의 경기가 되면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 예측까지도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이제 아우트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K리그1 프리뷰 영상을 만들고 긴 시간 영상을 만들어서 끝에 가면서 계속해서 발음이 좀 뭉개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프리뷰 영상 만들어 갈 텐데 다시 한번 K리그의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